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장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5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형 공공배달 앱인 싱싱여수가 출시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1.9%까지 줄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지역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오는 31일까지 단속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던 장흥 지역에 어느덧 1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 옹진군과 함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장흥군. 하지만 지난 2월 17일 첫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것입니다.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현재 10번째 확진자가 나온 상황. 문제는 확진자의 절반가량인 5명이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흥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9,909명이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234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5명에 대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장흥 1번 확진자는 현재 퇴원까지 한 상태에서 감염 경로가 한 달째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확진자의 가족이 지난 5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발열 등 증상으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내 다른 감염 경로가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장흥군 보건소를 찾아갔지만 담당 과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고 보건소장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른 감염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정 장흥군이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5분 정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요. 빨리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현재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접촉자와 동선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감염 경로 파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확진자를 비롯해 절반에 달하는 감염자들의 이동 경로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장흥 지역 사회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라남도 내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도내 목욕장업 417곳에 대한 긴급 방역 점검을 벌이고 15일부터 3일 동안 종사자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종사자 2,2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진단검사에서는 지난 11일 경남 진주의 한 목욕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에 따른 대응 조치로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보다는 배달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는데요.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기업형 배달 주문 전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수시가 공공형 배달 앱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공공형 배달 앱, 서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수형 배달 전용 애플리케이션 싱싱여수 가맹점인 떡볶이 전문점입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재료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장 안에서 식사하는 손님이 90% 이상 줄고 배달은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사용 수수료 부담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형 배달앱을 사용하면 전체 주문 금액의 8%에서 10%까지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가 개발한 공공형 배달앱이 출시됐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1.9%까지 줄게 됐습니다. 언니가 먼저 해보라고 제가 해보고 뭐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은 자기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수수료는 많이 안 떼가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이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측하고 지난해부터 공공형 배달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만나플래닛과 손을 잡고 4개월 만에 애플리케이션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소비자가 이 앱을 사용하면 지역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해 소득공제 30%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여수 지역 가맹점은 500여 곳. 여수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배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께 부담을 덜어드려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셔야 우리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식사 인원수 제한 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공공형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정착되면 매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오는 31일까지 지역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 네, 강진군도 1,300여 곳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입니다. 강진의 한 상가입니다. 어깨띠를 맨 군청 공무원들이 상품권 부정 유통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충남 등에서 47억 원 수준의 지역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상품권 사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공고 조치를 합니다. 시정 공고해달라고. 강진구는 1,311개의 지역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와 부적절하게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권이 다른 일부 지역에서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달 말까지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부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강진에서 발행된 지역 상품권은 500억 원 수준이며 올해 2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심각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공대 특별법 상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전체 합의해서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시행령을 공표하면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오는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 전형을 발표하고 수시 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이제 켜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끝이 나야 끝이 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될 때까지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청 자체 법인카드를 개발해 사용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카드인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는 기존 법인카드 대신 사용되는데요. 전남교육청은 지역 학교와 산하기관 전체 예산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상생카드로 활용해 의무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입찰 공고에 지역 제한을 적극 활용하고 물품이나 상품권, 도서와 약품 등 지역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장려할 예정입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 목포형 공동캠퍼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공동교육과정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한 뒤 공동캠퍼스 도입에 필요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지난달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고 포용적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정책으로 누적 학점 192점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독서 마라톤 대회를 시작합니다. 독서 마라톤 대회는 독서 활동을 마라톤에 접목해 책 1페이지를 마라톤 1m로 환산하고 자신이 신청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책 읽기 경주입니다. 참가 신청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회 종료 15일 전인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천에서 영국 왕립원예협회 자격교육 합격자 4명이 배출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영국 연방국가외 해외 최초로 국제교육센터로 지정받아 2년 동안 자격교육 과정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합격자 9명을 배출한 상태입니다. 합격자들은 순천 RHS 가드너스라는 단체를 만들고 순천의 정원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수관광 이모티콘 끼루기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끼루기 이모티콘은 여수 갈매기를 주제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동작과 재미있는 컨셉으로 제작된 액티콘입니다.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서 여수관광 힐링 여수야를 검색하고 채널을 추가하면 5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이모티콘이 전달됩니다. 목포시의회에서 공정관광 개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조례안을 보면 관광객들이 목포시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상점을 이용하도록 장려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정선군의 마을호텔 18번가가 공정관광의 대표적인 사례로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관련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목포시가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식 테이블 교체 사업을 시행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5개씩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테이블당 교체비 절반이 지원되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목포시는 민선 7기에 들어 맛의 도시를 퓨어로 내걸고 지난 2019년 62곳, 지난해 214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교체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운영을 중지한 드림 봉사단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드림 봉사단은 장수 사진과 겨울옷 세탁, 밑반찬 지원 등이며 봉사를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 의견 수렴 후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공연 등 대규모 연합봉사에서 주민이 필요한 봉사 중심으로 변경해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목포해수청은 오는 25일까지 연안 여객선 터미널과 여객 부두 등 98곳을 대상으로 건설 공사 현장과 항만 시설물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조치할 예정입니다.